안녕하세요. 직무역량 중심 취업 컨설팅 센터 수완제이의 임송아입니다. 오늘은 PT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PT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발표 자체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걱정도 하시고 하더라고요. PT 면접은 또 그냥 기본적으로 가서 보는 즉흥적인 면접도 있고 미리 이제 과제를 수행을 해서 그걸 제출한 뒤에 보는 면접도 있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더 난해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PT 면접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면접을 보기 전에 여러분이 채점 포인트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논리력, 설득력, 발표력을 보겠죠. 그러면 논리력이라는 건 어떤 걸까? 논리력이라는 건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물론 PT 면접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자면 논리력이라는 건 당연히 장황하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PT 면접에서 장황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PT 면접에서 할 얘기가 없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할 얘기가 많아서 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PT 면접을 볼 때 논리력과 설득력은 어떻게 보면 하나일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주장을 하면 거기에 반드시 근거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근데 보통 보면 PT 면접이 저는 PT를 하고 나면 분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무슨 얘기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설득해야 되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거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각각의 세부적인 방법들은 각각 1은 이런 이유로 이것과 부합한다. 2는 이런 이유로 부합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각각에 대해서도 근거를 붙이고 이런 작업들이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PT 면접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발표력이라는 건 뭐 당연할 텐데 어떻게 보면 발표력은 엄청나게 잘해야 된다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남 앞에서 좀 서봤구나. 좀 이제 준비가 좀 돼 보이는구나 정도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력, 설득력, 발표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PT 면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가장 기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목차를 반드시 쓰시는 겁니다. 만약에 과제를 미리 내는 경우도 있고요. 전지를 주는 경우도 있고 칠판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전지 미리 작성해서 들어가도록 하면 뭐라도 써서 들어가시거든요. 칠판이 뒤에 있으면 안 쓰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저는 칠판이 뒤에 있다면 전지를 사용할 수 있다면 무조건 쓰시라고 권유를 드려요. 왜냐하면 똑같이 PT 내용이 작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목차를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은 목차를 쓴 사람이 약간은 조금 더 체계적이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사 발표 태도인데 또 사람인지라 발표 내용이 후지다고 스스로가 생각이 들면 인사부터 뭔가 이렇게 딱 멋있게 들어가서 저 왔고요. 저 합니다. 저예요. 뭐 이렇게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사실은 좋기도 힘들지만 나쁘기도 힘들거든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사라도 잘하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인사라도 잘해야지. 이런 태도를 고수하시는 게 이거 망해가지고 어떡하나. 이런 태도로 들어가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점수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내용이 너무나 소위 말해 허접하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 별것 아닌 내용을 착착착 설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라는 건 사실 굉장히 체계적일 것 같고 뭔가 완벽할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나 전문적일 것 같지만 생각보다 너무 별것 아닌 것들, 준비가 미흡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마케팅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영업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이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만한 걸 요만하게 만들 수 있는 발표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PT 딱 보니까 발표 내용이 후지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라도 일단은 최대한 있어 보이게 하자라는 자세로 면접장에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맥락으로 오프닝과 엔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이 주제에 대해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구성해서 지금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라는 오프닝. 그리고 끝났어요. 뭐 어쩌어쩌서 이렇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제가 이런 이야기와 이런 이야기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발표 내용 마치고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라는 뭔가 어쨌든 시작이 있으며 끝이 있는, 시작과 끝이 탄탄한 이런 발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의 결론은 자신감 있는 태도만 해도 절반은 성공이다 라는 겁니다. 주제들은 어떤 것들이 나오나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사 이슈, 이거 거의 안 나오는데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기업에서 왕왕 나오고 뭐 KT 같은 기업에서도 뭐 가끔씩 출제를 합니다. 시사 이슈에 대해서 정리하고 본인의 의견 내라. 이건 대한항공 같은 데서는 빈출이죠.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향후 발전 전략.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범용적인 PT 주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주제는 보통 사전 과제로 많이 제출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본인에 대해서 5분 동안, 본인에 대해서 3분 동안 강점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발표를 준비하세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나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되더라도 PT든 뭐든 간에 면접은 나 잘해요, 나 멋있어요, 나 좀 뽑아주세요가 기본 골자입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PT를 하실 때에도 최대한 그 내용들에 저 잘해요, 저 뽑아주세요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에 대한 내용이 아예 배제될 수도 있겠지만 나에 대한 내용이 적절히 섞여서 그것이 강점으로 어필되었을 때 점수가 더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시사 이슈 같은 걸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미국이 어떤 이슈가 있다. 그런데 뭐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만 하더라도 라든지 제가 미국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본 바로는 이라든지 나의 지식이라든지 나의 경험을 섞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듣는 사람도 와닿는다. 그리고 기업의 향후 발전 전략을 이야기할 때 우리 기업이 앞으로 뭘 해야 될지는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그걸 왜 물어보냐? 너가 이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너가 이 회사에 오면 실제로 그걸 할 거냐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을 세우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직접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한다면 전 이런 노력들을 할 것 같습니다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 관한 강점은 당연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의 강점, 나의 이야기로 어필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PT를 작성할 때 기본 틀을 말씀을 드릴 건데 오프닝, 본론, 결론이겠죠. 그런데 제가 이 작성 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사전 과제가 아니라 즉흥 PT라면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20분이 주어져 있으면요. 10분 동안만 아이디어를 짜시고요. 5분 동안은 PT 내용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5분 동안은 PT 내용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SPC가 향후에 어떤 음식점을 새로 만들면 좋을지에 대해서 본인의 아이디어를 내세요. 이런 주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뭘 만들지? 디저트 아니면 음식점? 식당? 그러면 짜장면집? 그래 그럼 무슨 짜장면집? 뭐 마라 짜장면집을 만들자 그럴까? 그래 그럼 마라 짜장면집. 이게 10분입니다. 그러면 마라 짜장면집을 누가 좋아하는지 마라 짜장면집을 누가 안 좋아하는지 마라 짜장면집이 몇 개나 있는지 마라 짜장면집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하는지 이 순서대로 PT 해야지 라고 구성을 하시고 작성이라는 건 세부 사항들에 대해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마라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 누구, 안 좋아하는 사람 누구, 좋아하는 사람 중에 세부 분류 누구, 타깃층 누구. 아 그래? 그러면 마라 짜장면집의 특징 3가지 정도만 구체화해보자. 1. 마라 짜장면집은 뭐 예를 들면 번화가에 위치한다. 혹은 마라 짜장면집은 비싼 동네에 후미진 곳에 위치한다. 마라 짜장면집은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방안들을 작성을 다 하셔서 종이를 들고 가시거나 혹은 전지를 들고 가시거나 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이 20분 내에 모두가 돼야지 여러분이 아이디어만 20분 생각하시면 그냥 그 PT는 망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만약에 이공계 분들이라면
15분 정도는 문제를 푸시고 5분 정도는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문제를 푸는 거, 너무 잘 푸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막상 면접장에 들어가면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이게 무슨 공식이었는지 기억이 안 날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버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공식을 도출해내는 과정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한 내용들, 내가 여기에서 참고했던 나의 전공 지식들을 한번 5분 정도는 이런 거였지를 검토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연습장 내에 적힌 게 완벽하겠지만 그 완벽한 걸 완벽하게 발표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PT 그럼 대본 작성으로 들어가자면 오프닝에서는 왜 이 PT를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공감입니다. 본론에서는 왜 아이디어가 좋은가에 대한 설득이고요. 결론은 주장 마무리 설득인데 이걸 가장 빈출하는 기업에서 새로 하려는 뭐 신제품이라든지 기업의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기업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왜 이 PT를 들어야 하는가는 왜 이 제품을 팔아야 되는가, 왜 이 제품을 팔지 말아야 되는가, 왜 이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가 등입니다. 그러면 물건은 뭐 하는 거죠? 물건은 파는 거죠. 물건은 누가 사죠? 구매자가 사죠. 구매자는 누구죠? 타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간과하시는 게 있는데 뭐 신제품 출시라든지 뭐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 왜냐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에서 아무거나 하나 정해가지고 아이디어 이런 걸 할 때 아이디어, 제품 이거에만 초점을 두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개발자가 아닙니다. R&D가 아니에요. 상품 개발 MD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해서 엄청난 얘기를 10분 동안 5분 동안 쏟아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가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왜 이 제품을 팔아야 하는가가 설득되지 않았는데 이 제품이 뭐가 좋냐면요. 할 수 없습니다. 이 제품을 누가 사긴 살 거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타깃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런데 타깃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냅다 PT를 한다? 이거는 쉽지 않은 거죠. 타깃에 대한 설명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20대 여성이요. 20대 여성들이 다 산다고? 그게 뭔데? 구체화 시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대라는 거는 말하자면 곧 20대가 되는 19살부터 곧 20대의 막을 내리는 29세부터 나는 20대라고 우기는 30세까지도 20대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구체적인 타깃은 몇 살이며 그리고 연령층에 대한 구체화도 있지만 사실은 사연에 대한 구체화가 더 중요해요. 20대 여성 중에 이런 여성, 결혼할 생각이 없는 여성, 갓 취업한 여성, 취업을 못한 취준생, 갓 결혼한 여성, 갓 아이를 가진 여성,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는 여성 이렇게 구체적인 이 타깃의 사연이 들어가야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포인트가 구체화가 됩니다. 혹은 조건이 하나면 안 돼요. 20대가 아니라 20대 뭐 예를 들면 뭐 25에서 몇 살까지의 여성 연령 정했죠. 구매력이 어느 정도인 구매력이 중산층인 구매력이 엄청 높은 구매력이 적당한 구매력이 낮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뷰티 제품이라는 걸 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뷰티의 관심 정도가 어느 정도인도 중요한 조건일 수 있어요. 뷰티 제품에 관심이 없다고 아예 안 사진 않아요. 그래서 뷰티 제품에 대한 지식이 하로 분류되는 여성, 뷰티에 대한 지식이 중으로 분류되는 여성, 뷰티에 대한 지식이 상으로 분류되는 여성으로 세부 타깃층을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뷰티 입문자에게 원스톱 솔루션으로 예를 들어서 미미박스를 만들면 어떨까요? 인지. 뷰티에 대해서 엄청 구체적인 사람, 엄청 잘하는 사람, 거의 지금 화장품 가게 하나 차린 정도의 사람에게 나만의 메이크업 제품을 만들도록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조건을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걸어주시든지 이 사람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구체화를 해주셔야 타깃이 구체화가 되면 타깃에 대한 설명이 길어지고 타깃에 대한 설명이 길어져야 제품이 구체화되고 제품의 특징도 구체화되고 그래야 제품의 설명도 구체화되고 그래야 소구 포인트가 명확해지겠죠?
이런 작업들을 먼저 거쳐야지 냅다 못 팔지. 팔아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되면 약간 난해하게 흘러가고 내용이 부실해지는 게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타깃의 조건을, 세부 조건을 다양하게 걸어두고 타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킬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20대 여성에게 마라짜장면이다. 이 마라짜장면도 구체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맵기를 조정하는 혹은 뷔페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담아 먹는 아니면 배달 서비스를 하는 이렇게 이 제품의 특징도 구체화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유통 방법, 가격대, 제품 자체에 대한 특징, 마케팅 전략, 다양한 것들로 여러분이 이 제품의 특징을 세분화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걸 팔면 우리 회사에 뭐가 좋냐가 마지막 설득입니다. 돈을 벌면 좋죠. 이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회사에게는 이런 이미지가 심어지고 이런 추가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고 마라 짜장면을 팔면 마라 짬뽕도 팔 수 있어요 라는 시장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라든지 혹은 이게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 정도까진 퍼질 거다라든지 해외 시장 진출은 된다 안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화를 시켜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가 정확하진 않아도 돼요. 다만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나는 아직 일을 안 해봤고 이게 정말 내가 평생 생각해가지고 사업 PT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나와서 모의 PT를 하고 모의 창업 경진대회처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정확하진 않아도 되지만 구체화가 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지 않을 필요는 있지만 구체화가 되고 잘 알려면 타깃이 만약에 타깃이 PT 주제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타깃을 설정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나이 또래 혹은 우리 부모님 나이 또래, 우리 언니 나이 또래 이렇게 내가 잘 아는 타깃층을 이야기하셔야 그들에게 무엇이 소구되는지를 정말 설득당할 수 있도록 어필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사 이슈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사 이슈라는 건 보통 행복한 주제가 나오진 잘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시사 이슈지 저희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시사 이슈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오프닝에서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 뒤 슬픔, 기쁨을 좀 얘기를 해주셔라. 정말 우울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 스스로도 개인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는데 라고 부드럽게 펼쳐주시고 내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시사 이슈라는 건 지금 뉴스 앵커를 뽑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사 이슈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약간의 논리력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사 이슈를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프닝에서 간략하게 그럼 오프닝에선 조금 더 말랑말랑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최근에도 뭐 아니면 유사 사례로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거죠. 아니면 비유를 해도 되죠. 저만 해도 만약에 저의 뭐 이런 게 이렇다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정말 뭐 통탄할 일이라고 그런 입장을 비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는 제가 봤을 때는 A랑 B 중에서 A가 맞습니다. 하지만 A가 맞다는 얘기를 하시기 전에 B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낙태에 대한 찬반이라고 하면 저는 낙태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만 반대 의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라면서 반대 의견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이러이렇게 해서 반대하면 좋고 이러이러이렇게 해서 반대하면 이것도 좋고 반대하면 그리고 이것도 좋습니다 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어느 정도 옹호를 해주신 뒤 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런 부분에 집중을 조금 더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나의 주장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너무 치우쳐지지 않은 중립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조직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논리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 무조건 이거죠. 완전 이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건 이런 논리가 성립하고 이건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구나에 대해서 본인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해피하게 가주시는 게 좋아요. 정말 이거 어떻게든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떡하죠? 이런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이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율한다면 긍정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는 식으로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본인이 조금 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라는 이미지도 보여질 수가 있고 시사 이슈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려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어려운 게 나의 강점에 대해서 5분씩이나 얘기를 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무턱대고 나의 강점?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가를 3가지 정도로 추려보세요. 어차피 이건 에세이 쓰는 글이 아니고 기업에서 뽑으려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일단은 직무에서 원하는 걸 3가지 정도의 역량을 쓰세요. 1가지를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의 장점을 갖다 붙이세요. 이건 이 2가지인데 일단은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오프닝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본론에서는 직무 강점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입사 후 포부를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 강점을 활용하여서 이런 기여를 하려고 합니다. 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오프닝에서는 직무 역량 여러 가지 중에서 길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면 하나. 보통 석사분들이 그렇죠. 석사분들도 그냥 연구 주제 막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연구 주제의 핵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핵심이라는 건 이 기업에서 뭘 제일 좋아할까? 그러면 반드시 연구 주제가 결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연구 주제의 가장 핵심이 내가 정말 이런 연구를 유사 연구를 이 기업에서 하는 것과 유사 연구를 해봤음이 핵심 포인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무 강점을 3가지 정도 뽑아서 각각에 대한 나의 에피소드를 입히고 그렇게 해서 분량을 봤는데 분량이 너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직무에선 이런 역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업무에 대한 저의 강점은 이렇습니다. 2번째도 이렇습니다. 3번째도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 뒤 그렇다면 저는 이런 강점들을 만약에 제가 향후 입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활용하여서 이런 목표를 이루고 이런 기업의 발전에 기여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쭉 어필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나의 강점과 관련된 PT를 하실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건 설명이 아닙니다. 저 뽑아주세요라고 설득하는 거죠. 계속 주장 증명, 주장 근거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저는 이런 장점이 발휘됐었는데 그게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기서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속 직무와 나를 매치하고 직무, 나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직무와 굉장히 닮았고 저는 이 직무에 필요한 지원자입니다를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향후 발전 전략도 다시 한번 보면 오프닝에서는 불편사항 혹은 문제점 제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본론 타깃 니즈 베네핏 그리고 결론 고려사항 강조. 근데 기업의 향후 발전 전략이 즉흥 PT가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 말고 사전 과제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발로 뛴 흔적이 합격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백화점에 들어간다. 그 백화점 본점 그리고 가장 이렇게 번화가에 있는 그런 중심지에 있는 지점 그리고 외곽에 있는 지점 최소 3군데 정도는 둘러보셔서 특징을 파악하신다든지 혹은 그 백화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신다든지 백화점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카테고리에 있는 전층에 대한 분석을 한다라든지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카테고리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분석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설문조사를 100명 정도 실시했는데 백화점 크게 이렇게를 갔다 왔는데 혹은 우리 백화점과 경쟁사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제가 발로 뛰면서 느낀 바는 이렇습니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없는 경우는 어필이 안 된다고 봐도 무방하죠.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엄청나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옆에 지원자가 정말 발로 뛰어서 뭔가를 해냈다. 이러면 성실함도 보여지지만 우리 회사에 오고 싶은 의지 그리고 추진력, 행동력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제로 업무를 할 때도 그냥 탁상 공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겠구나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면접에서 그냥 본인들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짜봤어요가 아니라 나도 이미 이 회사의 일원이라는 그런 의지와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 저는 이런 거를 제가 만약에 이 회사 하면 할 것 같대요 인 거죠. 셀링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한 타깃을 설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객의 베네핏 설득하고 이성과 감성을 같이 소구해서 말하듯이 설득하시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셀링 면접은 PT랑 다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새로 이런 금융상품이 나왔는데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태도가 훨씬 더 플러스 점수를 받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셀링을 할 때도 고객을 내가 설정을 하세요. 세부적으로. 고객님 결혼을 앞두셨다고 하셨죠. 이렇게. 그러면 말도 더 나오고 싶고 듣는 사람들도 훨씬 더 감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PT 면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을 그냥 듣고 흘리시는 게 아니라 꼭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분들과 함께 연습을 해보셔서 체득해서 가시면 PT 면접에서 남들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